퇴직금 2억 받았는데 왜 2년 만에 사라졌을까? 이 돈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 60세에 퇴직하면서 2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쥔 박성재 씨가 명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고 마침내 쉴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작지만 든든한 보상이 생겼다고 느꼈죠. 그런데 그 퇴직금 불과 2년도 안 돼 바닥났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썼는지 막상 돌이켜보니 특별한 데 쓴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안타깝지만 요즘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선 흔한 일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겪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들.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해보려 합니다. 2억이 많다고요? 살아보면 압니다. 요즘 퇴직하면 평균적으로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적지 않은 돈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돈으로 남은 20년, 30년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그 2억이라는 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 저축용으로 온전히 남겨두기 힘든 돈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퇴직금은 생활비, 자녀 지원, 주거비 보완, 건강 문제 등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줄줄이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은퇴 직후 12년은 자유로운 시간에 대한 환상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현실 사례 1퇴직 후 1년 매달 1,000만 원씩 나갔어요. 65세 최재훈 씨는 교직에서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연금 일시금으로 총 2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왔던 터라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됐다고 해요. 아, 이젠 마음 놓고 여행도 좀 다녀야지. 애가 결혼 앞두고 있으니 좀 도와줘야지. 평생 고생한 아내한테 한 번쯤은 좋은 옷 사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년 만에 1억 넘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서 병원비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1,000만 원도 안 남아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금 수령액으로만 아슬아슬하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현실 사례, 이 가족이 돈 쓰는 걸 싫다 말 못했어요. 56세에 희망퇴직한 이은영 씨는 남편과 함께 퇴직금을 합쳐 3억 가까이 모아뒀습니다. 문제는 자녀였습니다. 대학원 진학, 취업 준비, 심지어는 해외 연수까지. 아이한텐 아끼지 말자는 생각이 커지면서 3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자녀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무조건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자녀에게 손을 벌릴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도 아직 자리 못 잡았는데 내가 오히려 짐이 될까 무서워요. 자녀에 대한 책임감, 부모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엔 이 감정이 곧 경제적 탈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무너지는 악순환입니다. 현실 사례 3 노후 준비. 그냥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62세 김영길 씨는 은퇴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부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자 월 수입이 제로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말 그대로 현금이 없어. 병원 한번 가는 것도 눈치 보이더라니까요. 주택연금도 생각해봤지만 아직은 조금 더 버텨보자는 마음에 미뤄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와 함께 마트 알바를 시작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계획 좀 세워놓을걸.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자금은 지출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싸움이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돈이 얼마나 많냐보다 그 돈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출의 속도 조절. 퇴직 직후 12년은 초기 과소비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여유의 여행, 외식, 자녀 지원 등으로 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죠. 이 시기에 고정 지출을 확 줄이고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출의 방향 설정.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생계비 중심의 지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주택 유지비, 의료비와 같은 필수 비용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은퇴 이후 34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보험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준비법. 퇴직금은 버는 돈이 아니라 줄여 써야 할 돈이다. 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이걸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자녀의 모든 걸 해결해 주려 들면 안 됩니다. 이 돈은 앞으로 2030년을 버틸 비상금이라는 인식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은퇴 전부터 최소 3년치 생활비 구조를 미리 맞춰봐야 한다. 월 300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월 150으로 줄이는 건 힘듭니다. 은퇴 전부터 23년은 은퇴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 은퇴 후 충격이 덜하죠. 현금 흐름을 우선 확보하자. 주택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알바 수입 등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내 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퇴직금 2억,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만 방심해도 금방 사라질 수 있는 돈입니다. 누구나 그 돈으로 노후를 든든히 지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감이 중요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어렵더라도 마음가짐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당신의 퇴직금 2년이 아니라 20년을 버틸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같이 준비해봐요. 앞서 이야기한 퇴직금 2억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팁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현실적인 사례와 수치도 곁들여서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어떻게 관리해야 오래 버틸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퇴직금은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잘 분배해서 써야 하는 돈이라는 점이에요. 요즘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은퇴 후 생활비는 월 150만 200만 원 사이로 잡는데 단순 계산하면 2억 원으로는 81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80대 후반까지 길어진 걸 생각하면 그 이후의 생활 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부터 고민해야 하죠. 그래서 퇴직금 소진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초반 12년 동안 막 쓰다 보면 금세 바닥나요. 초반의 지출을 30%만 줄여도 20년 버티는 기간이 23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 현실적인 지출 관리 이렇게 해보자. 월별 지출 계획 세우기. 퇴직 후 고정 지출 주거비, 식비, 통신비 등과 변동 지출 외식, 취미, 여행 등을 꼼꼼히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월 주거비 50만 원, 식비 40만 원, 의료비 10만 원, 여가비 20만 원 이렇게 나누고 여가비를 점차 줄여나가는 시기죠. 지출 일지 쓰기. 매일 또는 매주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적어보세요. 이걸 통해 무심코 쓰는 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담배 한 갑, 택시비 같은 작은 지출도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미리 대비하기. 의료비가 은퇴 후 예상보다 많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이 겹치게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 범위는 충분한지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세요. 특히 만성질환자가 있다면 연간 몇백만 원의 의료비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3. 수입원 다각화 꼭 챙기자. 퇴직금만으로는 오래 못 버티니까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면 훨씬 든든합니다. 주택연금 활용.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집을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세의 5,070% 정도가 연금 한도로 책정되는데 월 100만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히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 좋은 대안이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점검.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수급 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지
개인연금은 어떻게 운영 중인지 점검하세요. 연금을 더 오래 받으려면 수급 개시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트타임 재취업 고민하기. 몸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 파트타임이나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배달, 가벼운 사무직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죠. 4. 실제 사례로 본 구체적 팁. 사례 1. 58세 김씨, 퇴직금 1억 8천만 원으로 15년 버티기. 김씨는 퇴직 직후 월 지출을 120만 원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했고 주택연금으로 매달 8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또한 작은 규모의 가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금과 연금, 아르바이트 수입이 합쳐져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죠. 사례 2. 62세 이씨 부부, 2억 5천만 원 관리 실패. 이씨 부부는 퇴직금을 자녀 결혼 비용과 건강치료비에 급하게 쓰느라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이후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고 주택을 팔아야 했는데 결국 노후 생활이 급격히 불안정해졌죠.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별도의 비축금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5.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투자 위험 줄이기. 퇴직금 일부를 투자로 굴리는 분도 많은데 은퇴 후에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합니다. 주식시장 변동에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분산 투자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과소비 조심. 초반의 보상 심리로 무분별한 소비가 많지만 자칫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곧바로 재정 위기로 이어집니다. 작은 소비라도 반드시 필요한 소비인지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과 소통하기. 자녀나 배우자와도 경제 상황과 계획을 솔직히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만 계획하거나 감추면 갈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6. 결론. 준비된 은퇴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결국 은퇴 후 퇴직금 2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문가들도 은퇴 후에도 꾸준히 지출을 점검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며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재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지출 기록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퇴직금 2억이 20년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